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미안 크레스, 오늘 제가 맡은 코너는요, 2020년 하반기 주목해야 될 청약 단지일 텐데요. 레미안 크레스이긴 하지만 지금 하반기 때 어떤 물량들이 있고 그것도 물량들 속에서 또 레미안이 또 어떤 위상을 갖고 있고 다른 단지들과 좀 비교를 하면서 장단점을 좀 비교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 주목해야 될 분양 단지일 텐데요. 일단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청약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바뀌는 와중에서 청약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단지들이 많았고요. 특히 대형 단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강남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강남구 서초구를 말할 텐데요. 주목해야 될 단지들이 드디어 좀 분양을 앞두고 있게 되었고요. 아마 그래서 이것들이 향후에 그 외 지역에 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신다고 하면은 오늘 청약을 받든지 받지 않으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지역별 분양 물량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2000년도부터 2021년까지 분양했거나 분양할 물량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데이터는 부동산 114에서 저희가 좀 취합을 했던 자료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2020년에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하실 사항들일 텐데요.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지난 3년 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있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분양을 해서 청약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무 거주 기간이라든지 이제 분양권 전매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수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올해 분양 물량이 많이 몰렸습니다. 덕분에 2020년에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는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지역별로도 이렇게 좀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관심이 있는 입지들의 어떤 청약 물량이 몇 세대가 있는지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일단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요. 아마 저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일 겁니다. 일단은 총 세대 수가 12,000세대가 넘고요. 일반 분양분도 4,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이 반영된 수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구에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포주공 1단지 아마 곧 분양을 할 텐데요. 개포주공 1단지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은평구라든지 은평구 같은 경우는 수색 증산 뉴타운. 지금 이 분양 물량들은요, 최근에 이제 준비됐던 것은 아니라 거의 지금 5년 정도 준비되고 있던 물량들이 순서가 밀려서 결국 이렇게 2020년까지 왔다는 것들이고요. 아마 202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신규로 분양하는 물량들에 대해서도 조합원이든 일반 이제 당첨자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를 청약 전략적인 해로 아마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관심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내에서 몇 세대가 분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단지들에 대한 분양가라든지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주변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공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이제 주요 분양 물량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가 그 시기별로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상반기 때 분양했던 주요 단지들입니다. 주요 단지일 텐데요. 1월 달에 개포 프레스티 자이가 분양을 했고요. 이것들은 지금 총 3,375세대 중에서 232세대를 일반 공분양을 했었고요. 총 청약자 수는 15,082세대가 청약을 신청함으로써 경쟁률은 65.02대 1이었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일반 청약 분양뿐만이 아니라 일반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청약이 잘 될까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시기였을 텐데요. 65.02대 1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2020년은 청약의 해다라고 아마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020년, 그러니까 올해 2월 달부터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시장이 잘 될 것인가, 일반 거래 시장이 잘 될 것인가, 더 많은 의심의 눈초리로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일반 매물에 대한 거래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보여줄 수도 없고요. 보러 가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는 바람에 일반 매매든 전세든 위축이 됐었는데 이와 상관없이 청약 시장은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청약으로서 대부분 입지들을 볼 수 있었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이렇게 조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니면 덕분에 청약 시장이 조금 더 과열된 양상으로 가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또 허그에서는 분양가 통제를 더 하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평소에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없던 층들도 일단 가점이 되고 조건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 시장에 뛰어들었다.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중요한 단지가 바로 개포 프레스트 자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2월 달에 청약 물량이 없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모든 청약 일정을 3월 달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청약 물량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공공 분양 중에서 가장 또 이슈가 됐던 단지 중에 하나가 바로 강서구에 있는 마곡 지구 9단지였을 텐데요. 무려 36,999개 총 통장이 몰렸었고요. 전체 경쟁률은 146.82대 1입니다. 어마어마했죠. 왜 그러냐면은 공공 분양을 노리시는 분들보다는 일반 청약 물량들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 분양은 경쟁률이 일반 인기 있는 쪽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고도 146.82대 1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무주택자들이 정말 많았구나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지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규제에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투자자들 때문에 점점 청약 시장마저도 과열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투자자들이 몰려서 청약이 과열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실거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청약 통장이 37,000개 정도 몰렸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정말 이제 무주택자로서 공공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기회이기 때문에 서울은 정말 정확하게 실수요만으로도 수요가 차고 넘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강남권 중에 한 지역이었던 서초구 잠원동에 르엘 신반포라고 하는 단지가 또 분양을 했었는데요. 또 3월 달에 분양을 했었죠. 역시 8,000개가 넘는 통장이 몰려서 124.75대 1. 통상적으로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 경쟁률이 잘 안 나옵니다. 높아도 두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2020년 들어서 새로운 추세들은요. 인기가 많은 강남권 단지들 같은 경우는 물론 청약 통장, 그러니까 그 일반 분양분이 적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보통 두 자릿수 경쟁률 정도가 일반적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 영창동에 등촌동 하늘 H 밸리움이라는 단지가 또 분양을 했었는데요. 이 단지 역시 좀 이게 거의 세대수도 적고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로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단지에도 불구하고 계약까지 완판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양천구 신정동 호반 서밋 목동일 텐데요. 지금 양천구에는 뉴타운이 하나 있습니다. 신정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입구가 입주를 하면서 신정 뉴타운에 대한 좀 호감도들을 높였고요. 그 입주를 하는 가운데 분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세 자릿수 경쟁이 나오는 굉장히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우장산 숲 아이파크 역시도 이게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었어요. 정비사업 물량인데요. 여기도 지금 거의 66.15대 1에서 두 자리 경쟁률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분양하는 물량 중에서 그러니까 탑 3라고 할 수 있는 단지 중에 하나가 바로 흑석 뉴타운의 한 단지였었는데 바로 흑석 리버파크 자리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의 세 자릿수 가까운 경쟁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서울에서 정말 인기가 많고 관심이 있는 입지라고 하면은 청약 통장은 3만 개 이상 몰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분양가 자체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평소 때 분양에 관심이 없는 층들도 조금 더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일동에 있는 공공단지들도 역시 분양 결과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 용두동의 레미안 엘리니티. 레미안 상품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올해 가장 먼저 분양했던 상품인데 용두 6구역이었고요. 지난 6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53.45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청량리역에 롯데캐슬 스카이 L65 분양 이후로 동대문구 전체가 지금 비선호 지역에서 선호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미안 엘리네이트 분양했는데요. 역시 이제 좋은 분양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고요. 또 이슈를 재밌게 또 분석할 수 있는 단지 중 하나가 뭐냐면요.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동 롯데캐슬이었었는데요. 다른 단지들은 다 선분양이었었는데 상도동 롯데캐슬은 후분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요. 분양가가 무려 평당 4천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상도동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분양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2천만 원대 전후 분양가였었는데 4천만 원대 분양가도 수용을 하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서울의 신규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 강남권처럼 초 A급 입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었던 단지였기 때문에 상도동 롯데캐슬 결과도 아마 이제 지금 조합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선분양이 좋은지 후분양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을 텐데 아마 이제 후분양으로 해도 이게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 비버리 캐슬이라든지 잠원동에 있는 르엘 신반포 파크 에비뉴 역시 굉장히 양호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신월동의 스위트 드림, 기름동의 기름역 롯데캐슬 골드, 트윈 골드 모두 다 세 자릿수의 경쟁률을 보임으로써 현재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 입지가 좋고 입지가 나쁘던 상관없이 신규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거의 다 분양이 완판되는 거의 한 자릿수 경쟁률도 없거든요. 대부분 다 두 자리 청약 경쟁률 나올 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들을 올해 상반기 청약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요. 일단 청약 경쟁률 순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반기에서 분양했던 물량 중에서는 마곡 구지구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정 뉴타운에 있는 호반 서밋 목동이었고요. 3위는 르엘 신반포 잠원동이죠. 그래서 이제 서초구 반포지구에 있는 상품들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강동구에 있는 공공분양, 성북구에 있는 기름역 초역세권 주상복합이었었고요. 또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르엘 신반포 파크 에비뉴도 역시 또 세 자릿수 경쟁률을 보여줬었고요. 강남구에 있는 개포 프레스트 자이도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서초 비버리 켈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이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소형 단지도 12.10대 1이 나옴으로써 계약까지 완판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서울에서 분양하는 물량들은요. 일단은 계약을 못할까 봐 미분양이 날까 봐 걱정하는 단지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브랜드가 없는 단지들 분양할 때는 무조건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가격이 아무리 싸도 미분양이 났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적당히 비싸도 웬만하면 또 다 분양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장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하반기 분양 시장을 좀 전망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하반기 때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을 할지 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단지들이 지금 현재 분양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분양을 할 건지 아니면 이후에 분양을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선분양으로 할지 후분양으로 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정해지면은 정확한 분양 일정이 결정되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 시간에는요. 이게 이제 언제 분양을 할지 분양가가 얼마지 이런 것들보다는 이 단지들의 입지적인 장점들, 단점들, 그것도 비교할 만한 경쟁 상품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림으로써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분양가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예상하고 있는 것들을 각 시공사별로 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개포동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는 단지가 곧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포주공 1단지입니다. 지금 개포동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서 가장 현재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이고요. 이미 이제 레미안 프레스티지라든지 DH 아너힐스가 입주를 함으로써 평당 8천, 9천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신규로 분양하는 상품들은 아마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따 지도로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강남구에 신규 아파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마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유일한 신규 단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개포동에서는 일단 신규 아파트 입지 지역으로서 점점 좋아지고 수요를 끌어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분양 물량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양 물량들에 대한 니즈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나중에 좀 지도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증산동의 DMC 센트럴 자이와 수색동의 DMC 파이시티 자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강남권과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의 뉴타운 지역, 그러니까 이제 낙후된 지역들을 재개발하는 뉴타운 물량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랑 같이 지금 서울에서는 서울 평균가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분양권이 싸냐면요. 지금 이제 허그 같은 데서 서울 분양가를 더 크게 낮추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에 분양했던 두 개의 자이가 평당 2,600 전후로 분양을 해서 완판을 했는데 그 지금 덕은지구보다 더 서울에 가까운 쪽에 서울에 있는 것들이죠. 그 은평구 수색 증산 뉴타운에 있는 이 단지들 같은 경우는요. 2천만 원 전후, 그러니까 심지어는 2천만 원이 안 되는 분양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덕양구보다도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은 아마 가격 메리트만 가지고도 쉽게 완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에 분양받는 분들의 입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재산 수준이라든지 경제적인 소득 같은 경우가 강남권에 계신 분들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상품적인 메리트 역시도 강남권 상품과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가가 낮게 되면은 상품적인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 아마 이런 입지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계 뉴타운 중에 하나 말씀드린 대로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이 평당 3천만 원 전후일 텐데요. 지금 상계동도 그렇고 지금 수색동, 증산동도 다 2천만 원 전후 시장이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구 둔천동의 둔천 올림픽파크 에비뉴 4레일 텐데요. 소위 말하는 둔천중공 아파트입니다. 근데 저 아파트는 아직도 후분양으로 할지 선분양으로 할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이 단지 같은 경우는요, 단지 규모만으로도 12,000세대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최대 단지는 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인데요. 헬리오시티보다도 무려 3,000세대가 많습니다. 그만큼 대단지일 텐데 그래서 이 상품적인 규모만으로도 인기가 많을 단지일 텐데 지금 허그에서 제한하는 분양가는 2,900만 원대고요. 조합에서 제한하는 분양가는 3,5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 갭을 좀 줄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양가로 분양을 하든지 간에 아마 둔천 올림픽파크 에비뉴 4레 같은 경우는 분양가 경쟁력은 아마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해 아마 분양 물량 중에서는 제일 기대가 제일 많이 한 단지인데요.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를 곳은 오른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그 서울하고 경기권에 있는 주요 지역을 다 분석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한 책들인데요. 제가 그 책 맨 말미에다가 가장 그 지역에서 살고 싶은 단지들을 하나씩 다 썼는데요. 제가 서초구 편에는 레미안 원베일을 썼습니다. 그만큼 제가 실거주하기도 간절히 바라는 아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구의 고덕 강일주구 5블록도 지금 아마 이제 공공개발 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제 많이 좀 희망을 하는 단지일 것 같고요. 중화동의 세강 하나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자양동의 자양 코롱하체, 청담동의 청담 한양빌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문동의 이문 1구역 레미안, 동선동 4가의 동선 2구역 리슈빌, 진관동의 은평뉴타운 3-14블럭, 영천동의 영천 반도 유보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작은 단지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동안 한동안 또 공급이 없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세대수가 굉장히 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와 그다음에 둔천 올림픽파크 에비뉴 4레하고요. 그다음에 레미안 원베일리 이 정도 아파트들은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제가 좀 주요 관심 있는 단지들을 조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실거주하고 싶은 단지로 명명을 했듯이 레미안 원베일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입지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입지 분석을 하는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상품적인 것들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상품적인 것들은 일단 대단지고요. 3,000세대 육박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보통 1,000세대를 대단지라고 하는데 그런 대단지를 3개 합쳐놓은 것 같은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원베일리의 입지일 텐데요. 바로 남쪽으로 길 건너편에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보다도 무려 400세대 이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품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고요.
아마 반포동에서 가장 좋은 입주 중에 하나가 레미안 퍼스티지일 텐데 레미안 퍼스티지는 200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지금 원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 시기부터도요.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날 예정입니다. 상품적인 것들도 훨씬 더 새 거고 더 좋은 상품의 수준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상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입지를 분석하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서 특히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직장 접근성입니다. 일자리 접근성일 텐데 서초구 반포동 같은 경우는요. 이미 서초구 자체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자체의 일자리로 출퇴근하기에 최적의 입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남구의 메인 업무타운과 출근하기도 굉장히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 접근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반포대교를 건너가게 되면요. 종로구, 중구, 용사구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여기 이제 올림픽대로 가게 되면요. 여의도도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업무타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로구, 중구가 있고 강남구, 서초구가 있고 여의도가 있는데요. 그 업무타운들을 모두 30분 이내 거리에 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입지라고 볼 수 있는 입지죠. 그래서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좋고요. 특히 입지적으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교통망으로도 좋은데요. 자동차를 이용해서도 30분밖에 안 걸리지만 전철을 이용해도 어디든지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이 9개가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가 9개가 있는데 특히 강남권을 지나는 노선들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을 지나는 노선이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이 될 텐데 레미안 얼메이 바로 대각선 건너편에 고속터미널역이 있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 가장 중요한 노선 중에 4개 중에 3개가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철 이용 측면에서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탑입니다. 탑. 그러니까 이 고속터미널역보다 더 좋은 역은 없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아마 나중에 삼성역에 GTX가 들어오고 복합 환승센터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삼성동 지역이 더 교통이 유지가 되겠지만 GTX가 완전히 개통되는 시점, 그러니까 GTX-C까지 개통이 되겠죠. 그 시점이 되려면 한 10년이 남았을 텐데 그 전까지는 고속터미널역이 대한민국에선 제일 전철망이 좋은 곳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철망을 바로 지하로 연결됩니다. 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교통 편리성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이요.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좋은 학교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학원과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반포동, 잠원동에는요. 대치동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학원가가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포동 자체에 학군이 되게 좋습니다. 일단 개성초등학교라고 해서 대한민국 1등입니다. 초등학교 평가라면 항상 1등 나오는 개성초등학교가 있고요. 뭐 신반포중학교, 반포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화여중, 세화여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은 대치동 학원가 빼면은 거의 대치동과 동급이라고 봐도 무방한 점입니다. 결국은 학군도 대한민국 탑클래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쇼핑시설이든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토라고 합니다. 센트럴시티라고 하는데 여기 가시면 이제 신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세계 강남점이죠. 그러니까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롯데백화점 본점이 전국에서 백화점 매출 탑이었었는데요. 2년 전부터 신세계 강남점이 전국 백화점에서 탑입니다. 일단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요. 신세계 백화점 한 동에서 2조 2천억을 팝니다. 그만큼 굉장히 매출이 많은 고급 명품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것도 백화점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명품샵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는 6층까지 명품샵이 차 있습니다. 다 명품샵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들이고요. 특히 또 이제 명품샵 중에서도 세 가지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데요. 에르메스가 들어와야 되고, 샤넬이 들어와야 되고, 루이비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 개가 들어간 그 백화점들이 전국에 딱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세계 강남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급 명품 쇼핑시설로도 최고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터미널 앞에 가면은 고토라고 하는 지하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뉴코아 백화점이 있고요. 킴스클럽이 있고요. 아무튼 여기 가시면은 500원짜리 양말부터 있습니다. 결국은 500원짜리 양말부터 4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까지 다 살 수 있는 전국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고가 그런 명품 샵이 있으면은 저가 상품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반포동 같은 경우는요. 정말 특이하게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쾌적성인데요. 환경 쾌적성으로서도 가장 압도적인 프리미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제 수요 분석을 할 때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 분석도 하는데 가장 탑이 뭐냐면요. 녹지공간과 수공간입니다. 근데 녹지공간, 수공간을 다 통틀어서
특정한 지명으로 가장 큰 프리미엄을 뽑아라고 했을 때는요. 1등이 한강입니다. 한강을 바로 앞마당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세빛둥둥섬이죠. 저기서 또 매일 뭔가 쇼를 하고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반포대교 같은 경우는 잠수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도보권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가 중공원에서 입주하게 되면은 한동안은 레미안 원밸리랑 비교할 단지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비싼 아파트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일 텐데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34평형이 34억에 거래된 실거래가 나왔죠. 그래서 5번째가 그렇게 나왔는데 아크로 리버 파크가 평당 1억이면요. 레미안 원베일리는 당연히 평당 1억보다 무조건 비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지금 시세가 아니라 미래 시세 따졌을 때는 아마 반포주공 1단지가 재건축해서 실입주하기 전까지는 경쟁 상대가 없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분양가가 아무래도 허그의 통제 때문에 아무리 많이 봐도 5천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크로 리버파크랑 비교하게 되면 절반 분양가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든 조합분들이든 굉장히 좀 부럽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입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입지로도 최고지만 향후에도 주변이 계속 신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지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좋아지고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상권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들도 있지만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곳들도 입지 환경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반포동에는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반포주공 1단지라고 하는 1, 2, 4주구도 있고 또 삼성물산이 수주한 3주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반포지구는 아마 압구정 현대아파트 쪽이 재건축할 때까지는 대한민국 탑 지역으로서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일반 분양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분양이 적기 때문에 일단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한테 미리 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당첨되신 분들은 고기 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부산의 레이 카운티일 텐데요. 부산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가 일단 가장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입지가 중심부에 있는 도심일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제구입니다. 연제구는 지금 거제동이 가장 또 메인 입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연제동이 인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부산 같은 경우는 강남처럼 확실한 일자리가 있지가 않습니다. 부산에서는요, 일자리들이 16개의 구군에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중심 입지가 되게 중요한 데인데요. 그래서 부산 진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금정구라든지 동래구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출퇴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연제구, 거제동 같은 경우는 거의 중심에 있는 입지로서 부산에 어디든 출퇴근이 가능한 일단 일자리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유리한 입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올림픽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편의시설이 잘 개발돼 있고 주변에 또 학원가들도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 단지도 세대수가 굉장히 큽니다. 4,470세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세대를 대단지라고 봤을 때 4개의 단지를 합쳐놓은 것만큼 큰 신도시가 생기는 단지이기 때문에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입니다. 부산에서는 이렇게 큰 단지들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큰 단지들이 들어온 입지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단지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코로나와 부동산 연관관계는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히려 코로나가 터진 2월 이후부터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졌고 집중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입지를 가보지 않고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좋은 입지인지 알 수 있는 입지 같은 경우는 늘 인기가 많을 것이고 그것들은 인터넷만 보고도 청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그런 입지들은 다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수요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최근에 규제가 원체 심해지다 보니까 실수요마저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수요자들은요, 생각보다 비싸더라도 사야 될 만큼 간절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 규제가 한다 하더라도 실거주자들한테는 크게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청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시장으로 접근한 지역들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두 채를 갖는 것들이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도 그렇고요. 나중에 양도할 때도 문제가 되고 취득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시장으로서의 지방 시장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수요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실수요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 전략일 텐데요. 결국은 규제 지역에 집중하라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무주택자라든지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애매한 가격이 싼 비규제들 보다는 규제 지역에 들어가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규제 지역은 정부에서 공인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서 분양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입지적인 경쟁력, 상품적인 경쟁력, 그리고 가격적인 경쟁력이 다 있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 지역에 집중하시는 것들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다 규제 지역이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미분양이 날 가능성은 없고요. 아마 분양이 몇 %, 청약 경쟁률이 몇 대까지 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아마 경쟁력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과거처럼 이제 비과세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이 지금 중위권 가격이 평당 3천이기 때문에 30평대부터는 무조건 9억 원이 넘어갑니다.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비과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세금에 대한 부담은 필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종부세도 내야 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안 내는 집들이 오히려 이상한 집들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방향으로 일단 감안을 하시고 작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커버하고도 남을 분양가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세금에 대한 부담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오를 것만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은요. 실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수요층들이 와야지 올라가는 지역들은 좀 논외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순위, 3순위. 물론 이제 그 지역도 실수요 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괜찮지만 조금 투자 목적이 가미된 지역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오를 곳만 집중하시는 것이 맞지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2020년 하반기 때 집중해야 될 관심 가질 만한 청약 단지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아울러서 청약 단지를 분석하실 때 입지 분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고 가격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실수요자라고 하면요. 특히 무주택자라고 하면요. 정말 20년 동안 저는 최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번에 분양 물량 보여드렸지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물량들을 공급하는 2020년이기 때문에 올해 놓치시게 되면요. 아마 내년, 후년에는 후회하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청약을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청약 물량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갖고 집중하신다고 하면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의 청약 당첨을 기원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